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을 준비하는지 기본적인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옐프 등을 셋업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직접 적용하셔서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 꼭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은 뭘로 준비할까 TF팀과 논의를 하다가 사실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시리즈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청결,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안전이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마케팅을 잘 준비할지라도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혹시나 여러분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균이 또 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asymptomatic,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 병원도 안 가본 사람들, 전혀 증상 없고 열도 안 났던 사람들을 체크해 보니까 10% 넘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서 이 항체가 생겼다라는 이런 연구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도 모르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유포할 수 있는 이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률상 우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100명 중 1명꼴로, 10명꼴로, 10명 중 1명은 꼭, 또 2명까지 이렇게 20%까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또 장갑 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스크와 또 입막에 또 모자 그리고 손에 이 장갑을 끼고 있는 걸 보면 안심하고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사업장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는 고객들도 참 쉽지 않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스크 쓰지 않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어떻게 문 앞에서 다들 마스크 쓰지 않은 분들은 들어오지 마셔라 할 수도 없고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강압스러울 수 있겠지만 밖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와 달라고 사인 하나 올려주시고 또 손소독제를 앞에 놓으시면 이런 시기에는 뭐 이렇게 유난 떠는가,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어렵게 하는가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청결에 유지해주는 이런 매장이구나 하면서 아마 더 여러분들의 매장을, 사업장을 신뢰하고 방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런 보건에 대한 부분, 청결에 대한 부분, 우리 이희재 안수 집사님, 이 지역에서 에버그린 덴탈이라는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UC 버클리에서 공공보건학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공공보건에 대해서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에서 또 치과 의사들을 가르치시고 또 양육시키시는 그런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국을 맡아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모시고 한번 보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청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모시기 전에 말씀을 한번 보시고 좀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뾰루지가 나거나 피부에 무엇이 나서 나병 같은 것이 생긴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된다. 3절 말씀 이어서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확진 판정 받는 겁니다. confirmed patient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이때 당시로는 이 confirmed patient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과 지금 나병을 좀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똑같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 아픈 부위를 드러내고 또 그것이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를 컨펌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지금 시기에는 의사에게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나 또 불편하신 곳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나 의심이 되시면 꼭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건강, 가족의 건강, 또 여러분들 지역의 건강, 공동체의 건강,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들을 14일간 격리 조치하는 것처럼 2일에는 7일이죠. 7일 동안 가두어둔다, 격리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2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2일 동안 가두어둘 것이다. 정말 문제는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심각한 나병이 아니구나 해도 또 한 번에 7일을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한다.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2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는 겁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서 이건 나병 아니고 그냥 피부병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중요한 것이 옷을 빨아서 정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리오픈되면서 또 확진자들도 달라스 카운티 중심으로는 이제 200여 명대에서 100여 명대로 내려왔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만큼 더 옷을 빨았다라는 성경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청결에 유지하고 여러분들 위생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꼭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들, 또 가족들, 모든 이 지역사회를 위한 길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최고로 청결과 이 위생을 잘 지키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간단히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건강, 이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봅니다.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신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이 됐습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요, 이제 이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또 이 13장 후에는 정말 나병이 심각하게 걸린 그런 케이스들도 이야기하는데 그들까지도 만나서 케어해주고 어떻게 치료까지 가는지를 잘 이끌어주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 또 여러분들 모두가 의로운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미한 교회가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 지역사회를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소외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시면서 주님께 다가오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이재 안수 집사님 우리 세미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혹은 나병이 걸린 나병 그 가까이에 가는 피부병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에서 정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옷을 빨고 청결하게 했다, 정하게 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깊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중에 코비드-19 확진자는 아직 우리 교인 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사회에는 벌써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정하게 된 사람은 더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결과 위생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들, 우리의 가정들이 위생과 청결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우리가 영원히 건강케 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안수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근무지와 교회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미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요. 어떻게 질병이 전파가 되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위에 더해서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더 밝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안전하게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안전하게 또 우리가 원하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어떤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 초반부에 우선 제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금 바이러스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뭐 이렇게 형태가 보이지만 사실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는 그나마 이거는 단세포로서 하나의 세포이고 생명력이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바이러스는 그것보다 더 낮은 단계로서 사실은 그냥 단백질 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한쪽에서 반대편으로 건너뛰어가거나 움직여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바이러스 입자가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환자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 사람의 행동인 겁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이 바이러스가 옮겨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부분 그 길이라는 것이, 그 행동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또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입니다. 악수를 하고 가까이서 인사를 하고 가까이서 대화를 하고 또 키스를 하고 허그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바이러스에게는 굉장히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던 겁니다.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법, 사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첫 번째 방법,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진행 상태를 봤을 때 혹은 또 지난날 동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질환을 위한 어떤 백신들이 개발되는 과정을 봤을 때 아직도 안전하게 백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은 것은 우리의 행동을 조절해서 이 바이러스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가는 것을 막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행동들이 서로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금지하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마음에는 조금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우리의 생활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어떤 새로운 행동의 패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감정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 주어지는 환경들, 새로 주어지는 어떤 생활 수칙들이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이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은 확률과 통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이러스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실제로 어떻게 건너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찰을 통해서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들과 어떤 이런 관찰의 결과들을 모았을 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정도로 했을 때는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많이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어떤 확률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안 걸리던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병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한 케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케이스를 봤을 때, 전체 이 팬데믹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전염이 돼갖고 어떻게 그것이 예방이 되어가는지를 볼 수 있다면 결국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모두가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비드-19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방식을 이제 설명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비말을 통한 감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도 맞는 사실이고요. 지금도 그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던 방법은, 주목했던 방법은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한 비말의 전파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했을 때 이렇게 굉장한 양의 비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말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영어로는 드롭릿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주 작은 물방울 혹은 침방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서만 비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하는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말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면 입을 다물고 그냥 숨을 이렇게 내쉬는 것만을 통해서도 사실은 비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말하고 노래를 부르고 모든 과정들, 기침, 재채기를 포함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비말을 발생했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초기에는 재채기 혹은 기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고 조심시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또 새롭게 많이 발견되는 어떤 전달 경로들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머물렀는데 그 사람이 감염됐던 사람이 머물다가 어떤 좁은 공간에 그 사람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다시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있던 전염됐던 그 확진자가 들어갔던 당시에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비말을 발생시킨 것이고 그 비말이 바닥으로 다 가라앉기 전에 공중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호흡기로 감염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말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쯤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 코비드-19는 결국은 공기 전염이 되는 질환이었는가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 코비드-19는 공기 전염 질환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우리가 공기 전염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곰팡이, 뭐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의 하여튼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공기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공통된 공간 안에 이 떠도는 공간 안에 공기 중에 그 비말이 계속 오래 머물게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호흡을 하면 감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비드-19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주 좁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비말이 한꺼번에 발생되었을 때에 그 비말이 다 가라앉기 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호흡하면 역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률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근무하시는 근무 환경이 혹시 그런 환경은 아닌지를 잘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환경이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환경인지 또 그 비말이
많이 그 좁은 공간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인지 또는 그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인지를 늘 체크하시면서 그거를 거꾸로 예방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초에 서울의 구로의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우선 이제 감염자가 됐겠죠.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차례 이제 감염을 이제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면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도면을 보시면 전체 그 플로어 플랜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160명 정도가 한꺼번에 감염이 됐습니다. 물론 한 명이 160명을 향해서 다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 비말을 받아 먹으면서 감염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이 한꺼번에 결합된 건데 우선 콜센터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닥타닥 붙어서 일을 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콜센터 역시 또 특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 계속해서 생성됐고 그것이 바로 근처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고 또 옆으로 전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좁은 공간 안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를 양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케이스들이 그 이후에 또 발견이 됩니다. 5월 초에 서울의 이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그곳에부터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되었고 각자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이제 전염이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때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때 감염됐던 한 사람이 또 마침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콜센터의 특성상 이 감염이 또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서 일하는 89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제 콜센터에서 한번 집단 감염에 대한 정보를 들은 다음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뛰어앉기 시작하고 마주 앉지 않고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분명히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건 맞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하면서 비말이 발생된 건 맞았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 발생된 건 맞았지만 대부분이 마스크에서 걸러졌고 또 다른 사람으로 건너가기 전에 다 땅에 떨어지면서 소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전파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때 또 어떤 한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이 사람은 학원 강사였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각자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주일에 두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성도의 숫자가 무려 8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800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방역을 잘 지켜낸 겁니다. 모든 예배자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고 다 지정 좌석을 정해서 뛰어앉고 그다음에 열을 체크하고 모든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공간 안에 그 집단에 들어왔지만 더 이상 그것이 연결되지 않고 그 전파의 고리가 이제 끊어진 겁니다. 또 한 명은 이태원을 통해서 감염됐던 또 한 명은 피부 관리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부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과 가까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돌보았던 140명의 환자가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마스크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제한되는 그런 수칙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칙을 말씀드릴 때 이 수칙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감정을 담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했더니 저 사람이 해서 안 걸렸으니 나도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확률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다 같이 동참해야 그것이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스로를 포함해서 모두가 잠재적인 환자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에게도 바이러스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바이러스가 있으니 우리 서로 나누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의 경우처럼 나도 안 걸린 것 같고 저 사람도 안 걸린 것 같으니 우리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확률이
여전히 바이러스가 건너갈 수 있는 확률이 아직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마스크의 중요성은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지금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침 재채기뿐이 아니라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비말에 대한 감염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아마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이것도 저는 그냥 확률과 통계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마스크일수록 비말을 막아내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다시 열려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 저라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스크를 구해서 제가 비말을 밖으로 퍼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노력을 기운다면 우리는 여전히 감격스러운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아주 안전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일하시는 환경이 좁고 밀폐된 환경이라면 환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염의 예방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수칙들을 잘 지켜나가신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몇 가지 예를 봤던 것처럼 우리 일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아주 가까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셨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상식들도 있겠지만 정말 앞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또 메시지였던 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보건에 힘쓰면 분명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콜센터에서 또 최근 교회에서 잘 방역 조치를 하니까 그 전파자가 왔었을지라도 다 음성 판정이 돼서 바이러스 환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가 앞으로 리오픈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시고 공공보건의 전문가이신 우리 집사님 포함하여 많은 집사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교육자들과 회의해서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도 모든 교인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우리가 바이러스 프리 한 예배 또 앞으로 곧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망을 갖고 준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